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을 조금 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했으며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월 중순쯤 북미 실무 협상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2, 3주 안에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실무 협상을 이끌고 북한 외무성을 상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미 협상 라인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중심의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 중심으로 교체됐음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은둔의 왕국에 미 대통령이 첫 발을 디뎠다며 북한 쪽 협상팀이 누가 될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자신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한반도 문제에 대화의 서광이 다시 비쳤다며 환영했습니다. 오늘 주권 반환 22주년을 맞는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비해 경찰 5천 명가량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경비가 강화되고 있는데 영국 정부는 중국이 홍콩 반환 당시의 조건들을 지키도록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 달 전 독재자가 축출된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번에는 시위대 수만 명이 문민 정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위대를 겨냥한 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지난달 120여 명이 사망했다고 야권은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만나 53분 동안 비공개 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을 밟은 미국의 첫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만남도 전 세계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제 만남을 계기로 넉 달가량 멈췄던 북미 실무 협상은 앞으로 2, 3주 안에, 그러니까 7월 중순쯤 재개될 전망입니다. 네, 당장 실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걸 보면 어제 두 정상 간 회담에서 1차, 2차 회담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 처음으로 미국 땅도 밟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7월 1일 월요일 아침엔 먼저 박소연 기자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북미 간 실무 협상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간 실무 협상의 북측 카운터파트로 외무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끝난 뒤 오산 공군기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외무성 누가 될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두어 명 중 한 명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판문점 북미 정상의 만남에는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 53분간의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Very good meeting with Chairman Kim, and we've agreed that we're each going to designate a team. 지난 2월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이후 넉 달 가까이 교착 상태였던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 3주 안에 협상이 바로 시작될 것이며 미국 측은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이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great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what's going to happen is over the next 2 or 3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to see whether or not they can do something.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실무 협상의 진행 결과에 따라 다음번 북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조금 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판문점 회동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북한 측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보도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유정 기자, 구체적으로 북한 매체가 어떤 내용을 전했습니까?
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판문점 회동에서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회담은 남측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미 정상 간 단독 환담과 회담에선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두 나라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끝내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 전적인 이해와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고 영도자 동지가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을 시시각각 상세하게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정상이 대화 재개에 합의한 소식을 전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실무 협상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이번 회담에 대한 미국 현지 언론의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네, CNN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북미 정상의 사상 첫 DMZ에서의 만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은둔의 왕국에 첫 발을 디뎠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쪽 지역으로 깜짝 월교한 것에 대해선 역사적인 수무걸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사된 만남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네, 당초 예상은 길어야 5분 정도였는데 두 정상의 비공개 회담 시간이 53분으로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미국 언론들 이번 만남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CNN 등은 이번 두 정상의 파격적인 만남을 비공식 양자회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북미 간 3차 정상회담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두 정상이 즉흥 정상회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 역시 북미 정상이 대화 재개에 합의한 부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북미 대화 재개 합의를 제목으로 뽑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몇 주 내에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고 미국 협상팀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이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N도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북한 쪽 협상팀은 누가 맡을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미국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두 정상의 만남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견해부터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비판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찍기 행사했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그렇더라도 외교적 진전과 약속 이행에 모멘텀을 높이는 희망은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또 두 정상의 톱다운식 외교가 고비마다 돌파구가 되어 왔지만 한계도 드러낸 만큼 실무 협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이번 만남에서 관심을 모았던 미국 측 인사들 중에 슈퍼 매파로 불리는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판문점에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몽골에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위 보좌관은 한미 정상회담에는 배석했지만 판문점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몽골로 떠나 그 병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LA타임스는 하노이 회담 당시 관여했던 볼턴이 이번엔 멀리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정치 저널리즘 웹사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볼턴 보좌관 대신에 폭스뉴스 진행자인 터커 칼슨을 북한에 데리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칼슨은 최근 대이란 공격에 반대 의견을 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는데 주요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북미 정상의 어제 깜짝 만남에 대해 일본 고노다로 외상은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언론은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만남을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어제 한 토론회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최후엔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부터 납치 문제 해결이라는 조건 없이도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말해왔는데 북일 정상회담의 의지를 거듭 밝힌 겁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이 소외되고 있다는 논란을 극복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남북미 정상회동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어젯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낮에 이뤄진 판문점 회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통화에선 앞으로의 북한 대응에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관영 매체에서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신화통신과 CCTV는 회동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며 북미 정상이 대화를 통해 성과를 낼 것을 바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나라 언론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탰습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땅을 밟았다는 점을 집중해 다뤘습니다. 신중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독일 언론 대부분은 북미 정상의 악수 사진을 우선순위로 다뤘지만 공영방송 GDF는 트럼프 대통령의 쇼가 대참사로 끝날 위험이 언제든지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만남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어제 새 정상의 만남, 안익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오후 3시 46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계석을 사이에 두고 김정은 위원장을 마주보고 악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높이 10cm의 경계석을 넘어 김 위원장과 북측 판문각 쪽으로 20걸음 정도를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으로 넘어가도 되겠냐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영광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6년 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분리선을 넘어서 가신 것은 좋지 않은 그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앞날을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다른 용단의 그 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We got to meet and stepping across that line was a great honor.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A lot of friendships have been made and this has been in particular a great friendship. So I just want to thank you. That was very 자유의 집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두 정상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미 3자 회동의 첫 장면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자유의 집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5분 정도 예정됐던 정상회담은 53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은 다시 북측으로 돌아갔고 두 정상은 김 위원장을 배웅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는 생각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짧게는 2분, 길어야 5분 정도로 예상됐죠. 하지만 판문점 우리 쪽 자유의 집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53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올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단독 회담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긴 시간입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한미 확대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짧은 시간 만남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2분 동안만 인사만 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실제 회담 시간은 두 사람의 역대 회담 중 가장 길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유의 집에서 따로 만난 시간만 무려 53분입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때는 38분, 올해 2월 두 번의 하노이 회담 때는 각각 29분과 35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만족스러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just had a very good meeting with Chairman Kim and we've agreed that we're each going to designate a team. 또 이렇게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실무 협상에 돌입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가 성큼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긴 회담 시간만큼 두 정상이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어제 이 역사적인 장면 이후 이제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 가동이 될 것이고 그다음 정상회담도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미국 지도자에 이어서 북한 지도자도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게 될지 주목됩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자유의 집 문이 열리고 새 정상이 나란히 걸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을 건넵니다. 원한다면 아무데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전령을 참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활짝 웃는 얼굴로 깜짝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북미 정상은 2분 정도 만날 것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단독 회담은 5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내외신 모두 북미 정상 만남이라는 제목을 북미 3차 정상회담으로 바꿨습니다. 회담에선 실질적인 진전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웅을 마친 뒤 기자단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인 타결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We're going to do a really comprehensive good deal. Nobody knows how things turn out, but certainly this was a great day. This was a very legendary, very historic day. 또 앞으로 북미 간에 이뤄질 실무 협상의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Great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what's going to happen is over the next 2 or 3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to see whether or not they can do something.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실무팀의 대표를 맡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 2차 회담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결과물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어제 이 자리에 대화의 중심은 미국과 북한이라면서 자리를 비켜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은 아니었지만 북미 단독회담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명분 대신에 실리를 얻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남쪽으로 두 정상이 함께 내려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측 자유의 집 앞에서 두 정상을 맞이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한 뒤 카메라 앞에 나란히 서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남북미 세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난 건 처음입니다. 세 정상은 함께 자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담 도중 잠시 빠져있던 문 대통령은 다시 합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사이에 둔 채 남북 정상은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원한다면 아무데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전령을 참고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유명합니다. 문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까지 김 위원장을 배웅했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자유의 집으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판문점에서의 역사적인 만남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드리겠고요. 이번에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홍콩 소식입니다. 오늘 특히 22주년을 맞는 주권 반환 기념일이어서 대규모 시위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틀 전 홍콩에선 한 여대생이 범죄인 인도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는 유서를 남긴 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이 투신 현장을 찾았고 꽃과 추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온라인에선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퍼나르며 송환법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송환법 반대 문제로 다시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늘 주권 반환 기념일을 맞은 홍콩에선 대규모 시위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권 반환 기념 행사에는 지난달 18일 사과 기자회견 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홍콩 행정수반 캐리람 행정장관도 참석합니다. 홍콩 경찰 고위 인사는 누군가 국기 개항식을 방해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위험 평가 후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권 반환 기념일은 1997년 7월 1일 영국에서 중국으로의 주권 반환을 기념하는 날로 이때에 맞춰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해마다 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가 홍콩 반환 당시의 조건들을 중국이 준수하도록 계속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제러미 헌트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홍콩의 사태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트 장관은 최근 홍콩의 시위들은
우리의 홍콩 반환 협정에 대한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의 시위 소식도 있는데요. 석 달 전에 독재자 전 대통령이 축출되고 나서 진행되고 있는 군부와 야권의 협상이 결론이 나지 않아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만 명이 나서서 문민 정부를 촉구했는데요. 군부의 무력 진압 과정에서 지난달에만 12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독재자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이 쫓겨난 아프리카 수단. 이후 정부를 장악한 수단 군부는 야권과 권력 이양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군부 통치를 반대하고 문민정부 구성을 주장하는 거리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시위대는 수도 하르툼의 대통령궁 근처까지 행진하며 경찰, 군인들과 대치했습니다. 야권 단체는 시위대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수단 군부는 군인 3명과 시민 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3일에는 군부가 시위대를 해산하려고 실탄을 발사한 뒤 유혈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야권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약 130명의 시민이 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숨졌습니다. 수단 정부는 시위대 사망자가 6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긴장 국면이 계속되자 아프리카 연합은 최근 수단 내 권력 이양 협상이 재개되도록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어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과 관련해 여야 모두 역사적 만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밝힌 만남이라고 평가했고 자유한국당은 대화 재개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판문점 깜짝 회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평화의 길에 한 단계 진전을 이루게 할 것이라며 만남의 주인공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례 모임인 초월의 회동인데 지난 3월 이후 석 달 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오늘은 참석할 예정입니다. 고령층에서 금융상품에 가입을 할 때 가족을 포함한 지인에게도 상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면 되는데요. 적합한 상품이 맞는지 다시 한번 지인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상품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국내 상장사 주식을 1조 원 넘게 가지고 있는 주식 부호가 24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액은 64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보다 15% 더 늘어난 15조 7,300여억 원을 가지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위, 이어서 이재용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부회장 순이었습니다. 현대그룹이 어제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되는 것 등에 대비해서 더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안표상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은 단속 규정이 없어서 수사가 어려웠는데 최근 경찰이 업무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가 완전히 불탔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음란, 도박 등 인터넷 불법 유해 정보 신고를 모바일 기기로 하는 게 오늘부터 좀 더 편해집니다. 관련 앱이 개편이 됐습니다. 위반 유형이 바로 분류가 돼 있고 2개 이상을 연이어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주와 영월, 남해 등 국내 5개 도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신청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기간 중에서 6박 7일간 여행 계획을 세워내면 참가자 10명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K-팝 경연 대회가 지난 주말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있었는데요. 190여 개 팀 가운데 10팀이 본선에 올라와서 경연을 펼쳤고 오는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월드 페스티벌에 참가할 대표팀을 뽑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하루 휴가입니다. 지난 주말에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중국, 러시아 정상들과 만났었고 귀국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고 사상 초유의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휴식을 취하면서 전국 구상을 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제가 버스, 방송, 금융사업장 300인 이상의 경우에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1년 전부터 52시간제가 시작이 됐지만 이들 특례 제외 21개 업종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노선버스 업체의 경우에 오는 9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줍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3곳이 앞서 지정 취소가 됐었습니다. 오늘은 민족사관고의 재지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전주 상상고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사고라서 오늘 발표에 또 한 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충청도는 오전까지 5mm 안팎으로 적은 양이 예상되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는 오후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최대 30mm가 오겠습니다. 곳곳 돌풍과 천둥, 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일부 서해안 지역에 비가 시작됐고요. 내륙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일부 영남 해안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는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북한도 평양과 개성 28도, 해주가 29도로 우리나라 비슷하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더위도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 조건이었던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 중 하나를 자유한국당에 내줘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5당 대표를 불러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난주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신 두 특위위원장 가운데 한 자리를 한국당에 내주고 그 선택권은 민주당이 갖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개특위위원장을 내놓자니 선거제 개편을 포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의당 등의 반발로 여야 4당 공조에 균열이 갈 수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은 나경원은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며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 3당의 합의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집요한 떼쓰기가 관철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개특위위원장을 포기하자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법개혁이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우려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초에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모임인 초월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의사 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이후 불참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석 달 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기간, 우리 공화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의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옮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천막을 다시 설치할지 주목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더 이상 천막을 칠 수 없게 하겠다며 대형 화분을 설치하고 바닥 분수도 가동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철거 5시간 뒤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다시 세웠던 우리공화당 측은 지난 28일 스스로 천막을 걷었습니다. 대신 옮겨간 곳은 바로 옆 청계광장입니다. 어제도 트럼프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집회를 청계광장에서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비어진 광화문 광장엔 대신 서울시 공무원 500여 명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굴착기까지 동원해 2m에 달하는 나무가 심겨진 화분을 옮겼습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다시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큰 화분 80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가동하지 못했던 바닥 분수도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비용과 인력을 쓰더라도 앞으로는 특정 정치 세력이 광장을 점거하는 걸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한테 이 광화문 광장을 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 우리공화당이 천막 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공화당은 오늘 회의를 열어 청계광장에 그대로 남아있을지 광화문 광장에 재진입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집에서 일하던 경비원들은 빨래, 반려견 산책까지 잡다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경비업체는 허가를 취소당했지만 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갑질은 조 회장 부부가 했는데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하는 건 너무하다는 업체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한진그룹의 고 조양호 회장 일가는 계열사 직원들을 수시로 불러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조 회장 자택 경비 업무를 맡은 A업체 소속 경비원들도 경비 업무 외에 애견 관리나 청소, 빨래까지 해야 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해 8월 A업체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허가를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조 회장 부부가 직접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고 경비원들이 이를 거부하지 못했을 뿐 경비업체가 다른 일을 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관리소장 등이 부당한 지시를 따로 보고하지 않아 업체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경비업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건 너무 심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경비원들에게 각종 잡일을 시킨 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역사적인 판문점 만남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에 글을 올릴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백악관 참모들도 대부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아침에 선생님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걸 제안하시는 말씀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When I put out the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지난달 29일 오전 7시 50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백악관과 청와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이 글을 본다면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악수하며 인사라도 나누면 좋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백악관 참모들과 청와대는 진위를 알기 위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상, 미디어 환경상 불가능. 한미 양측이 모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5시간 뒤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됐습니다. 북한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명의 담화로 호응하면서입니다. 최 부상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분단선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양국 관계의 진전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 겁니다. 이후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첫날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직전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찬 참석 대상자였던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모습도 만찬장에 보이지 않으면서 북미 접촉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비건 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 등은 그 시각 판문점으로 향한 겁니다. 미국 측은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 간에 설치된 직통전화를 통해 DMZ 회동을 위한 실무 접촉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판문점에 간 비건 대표 일행은 북측 인사와 만나 협의를 했습니다. Chairman Kim wants to do it. I'd like to do it. It's very complicated from the standpoint of logistics and security and lots of other reasons.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까지도 이처럼 알듯말듯한 표현을 이어갔지만 북미 정상의 회동은 이미 정해졌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무장지대까지 동행했지만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순간에는 카메라 앵글 밖으로 잠시 물러서 있었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있지만 덕분에 북미 정상이 보다 깊이 있고 실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만남은 북미 대화가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오늘 판문점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심은 북미 간의 대화입니다. 오늘은 북미 간의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남북 간의 대화는 다음에 다시 또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무장지대 초소를 방문한 뒤 자유의 집까지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도착한 순간 자유의 집에선 트럼프 대통령 혼자 나와 판문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북미 정상이 북측 판문각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다시 남측으로 건너온 뒤에야 문 대통령은 두 정상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회담을 하는 동안에도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렸고 회담이 끝난 직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세계와 우리 남북의 8천만 결의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은 없었지만 북미 단독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명분 대신 실리를 얻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과 북한, 미국의 정상들이 함께 만나서 대화도 나눴습니다. 모두 역사적인 장면들입니다. 이번 만남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야말로 역사적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북한 땅을 처음으로 밟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 그리고 남북미 정상의 만남까지 말이죠.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 교수님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 두 번을 틀렸는데요. 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을 때 저거 사전에 예비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남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번 틀린 것은 바로 어제 이제 판문점에 가서 만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장시간을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거죠. 네. 그렇게 될지 둘 다를 몰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북미 회담의 돌파구를 만든 확실하게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동엽 교수님께서도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릴 때만 해도 현실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형식상으로나 이런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예측이 맞고 틀림을 떠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향후에 대한 것인데요. 또 지금 이것 때문에 향후도 예측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평가 자체를 하기는 좀 우리가 성급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만남 자체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작이라는 점 자체는 아직까지 뒤쪽으로 가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멈춰져 있던 시작점이 됐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긍정적인 어떤 결론이 나기 위한 어떤 조서로 노력해야 되는 어떤 변곡점을 맞는 것, 생명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 힘들었던 깜짝 만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정상이 어제 판문점에서 그렇게 깜짝 만남을 가졌을까요? 박 교수님. 일단은 둘의 이해가 맞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선 출정식을 한 상태고, 근데 지금 북미 회담은 2차 하노이 회담 이후에 결렬된 상태에서 교착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5월 달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미국 내에서 비판에 직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교착 상태를 풀어야 되는데 북미 간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히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승부사적 기질이 있죠. 네.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은 우리 대통령의 역할을 한 것이 어떻게든지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한국에 오게 되니까 아마 그 아이디어가 생각난 것 같습니다. 온 김에 저희가 직접 한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막혀있던 북미 회담을 이런 물꼬를 튼다면 그것은 자기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비슷한 셈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하노이 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있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그 일환이었고, 근데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오늘 지금 이미 중앙통신에 나왔습니다만 본인을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만나러 와서 또 악수도 하고 50여 분 그렇게 대화를 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위상 강화와 위상 회복에 매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두 이해관계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정치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국내 정치, 대내 정치 또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 큰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자, 김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저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상당히 어떤 중재자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특별 출연을 했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인 중재자 역할 이런 것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지금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또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재자라든가 촉진자의 역할에 우리를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시 어떤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어떤 만남 자체가 트럼프나 김정은 위원장에게 국내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내 정치적 요인이 아주 강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지난 하노이에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2, 3분의 어떤 포토타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길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단순히 2, 3분 사진 찍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오랫동안 있으면서 뭔가 한 시간 가까이 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단순히 대내 정치적인 어떤 존엄 회복뿐만 아니라 실제 북미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 지금 하노이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회담을 북미 관계 대화를 이루어가려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대외 의지의 표현이고 대외적인 어떤 의미 또 분명히 보여되고요. 또 트럼프 입장에서도 대내적인 정치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지난 시진핑의 방북 자체가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러한 트윗을 통한 어떤 만남을 어떤 좀 강요했다고 표현할까요? 어떤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든 게 아니라고 저는 대외적인 요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에 북미 비핵화 협상 멈춰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만남을 계기로 해서 박 교수님, 그 비핵화 협상의 시계는 하노이 협상 직후로 다시 돌아갔다고 보면 됩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무회담을 2, 3주 내에 하기로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고요. 그것을 우리 이제 문 대통령도 다시 확인한 거고, 중요한 것은 여전히 북한과 미국 사이의 입장차를 얼마만큼 좁힐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물론 어저께 50여 분의 그 시간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그 안에서 전반적인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부족한 시간이죠. 그럼에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랑 오늘 아침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거랑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회담 후에 약식 기자회견을 우리 문 대통령이랑 같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단은 포괄적 합의를 하기로 했다. 그것은 기존의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더불어서 서두르지 않겠다. 그것도 제재 해제하지 않겠다라는 거랑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근데 그럼에도 이 실무협상은 사실 북한에서 계속 거부를 했었는데 실무협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거부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실무협상의 책임자로 쓰겠다. 그래서 일종의 북한이 그런 조건들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북한의 입장을 나온 걸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의 우려 사항과
관심사적인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전적인 이해와 공감을 양국 정상이 표시했다. 그러니까 북한도 나름대로의 뭔가 만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53분의 대화에 정확하게 무슨 얘기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나온 양쪽의 입장을 보면 미국도 미국의 입장을 계속 유지한 상태고 북한도 나름대로 만족이 있다 하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실무회담에서 잘 녹여내느냐.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 조선중앙통신 반응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어제 북미 두 정상 간의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잖아요. 뭐 전반적으로 북한은 만족한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예상하기 이제 판문점에 북미 간의 상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2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아니면 또 매우 짧을 것이다. 또 뭐 그런 이야기가 5분 정도 만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어디 매체에서는 15분 이야기도 나왔지만 상당히 뭐 짧은 것이고 또 갈 때까지만 해도 자유의 집에서 그렇게 앉아서 뭐 또 대화의 어떤 장을 만들 것 같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미 벌써 갔을 때는 자유의 집 VIP실에 대화장이 마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손치라도 이제 상당 부분 그렇게 그러니까 50분 이제 다른 이제 정상회담 이라고 규정하는 정상회담만 놓고 보더라도 훨씬 시간이 깁니다. 과거에 한 40여 분 했던 것보다도 더 길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상봉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트럼프가 생각했던 트럼프가 이제 각본을 만들고 연출했던가는 또 다르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내부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자신의 어떤 존엄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걸 통해서 뭔가 할 말은 하겠다. 특히 하노이에서 이 결렬된 것을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복귀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노동신문에 나온 거 보면 이제 꼭 하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떤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고 아마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이 세세하게 이제 쏟아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하노이를 복귀를 해보면서 서로가 갖고 있는 걸림돌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그 하노이로 인해서 그 중단되었던 실무회담을 다시 탑다운의 방식으로 이 실무회담에 다시 열 수 있는 생명력을 부여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실무회담의 완전한 의제라든가 이걸 줄인 건 아니지만 그 생명력을 부여했다는 차원에서 이번 북미 간에 뭐 회담이 될지 상봉이 될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2, 3주 뒤에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7월 중순이 되는 건데 일단 양쪽의 카운터파트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될 것이고요. 그 카운터파트가 북한의 외무성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용호 외무상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이 두 사람이 미국을 상대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무협상이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만나올 가능성이 일단 있죠. 그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할 거고 네, 관건은 과연 카운터파트가 누가 될 것이냐 이제 그것이죠. 외무성이 이 임무를 맡을 가능성은 뭐 매우 높습니다. 그 전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했다라는 것이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원래 비핵화 문제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외무성이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제 문제는 그때 했던 이제 김혁철 뭐 외무성 인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김혁철의 행방은 안 보이는 상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선희 부상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최선희 부상의 직급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금 제1부상이고 특히 북한은 이제 협상을 할 때 보면 상대편보다 직급을 낮은 사람을 보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비건과 최선희의 만남은 현재로서는 조금 다른 그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실무 협상이 2, 3주라고 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2, 3주 내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 동력을 이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의 회담으로 돼서는 안 되고 뭔가 좀 정례화돼서 계속 이어지다가 또 필요가 있으면 폼페이오 장관처럼 한 단계 더 높은 책임자들도 같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좀 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 북한의 대미 협상 라인은 확실히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 라인에
문제점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뭐 징계를 했다, 그 잘못을 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꼭 잘못을 했거나 뭐 숙청을 했거나 징계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뭐 잘못을 물어서 어떤 조치를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구도 자체, 저는 뭐 그 과거에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구도 자체가 남북미 3자 속에서 남쪽의 중재자 역할을 북한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상당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특이하게 우리의 국정원장, 그다음에 김영철 통전부장, 그다음에 폼페이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지금 국무장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로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남북미라는 3자 구도라는 독특한 구조 속에서 시작됐고, 그의 가장 핵심은 우리 남쪽의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상당 부분 북한도 인정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지금 외무성으로 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고 좀 약간 고려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 북한의 그 판문점이 나온 것을 보면 리용호 외무상이 나왔고요. 물론 이제 새로 신임 통전부장도 나와 있었지만 리용호 옆에 또 최선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단독 회담 장소에 들어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폼페이오 장관하고 리용호 외무상이 같이 배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놓고 보면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남북미 라인, 3자의 라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것은 북미 라인, 외무성 라인으로 간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걸 향후 이번 이 판문점에서의 북미의 이 상봉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포지션,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남북 관계나 또 남북미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결국은 이게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남북 관계를 우선해 갈 것이냐, 중재자 문제를 우선해 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하고 오히려 명확하게 우리가 좀 남북 관계를 우선하는 모습으로 감으로 인해서 차후의 중재자 모습으로, 중재자 역할로 다시 복원하는 이러한 어떤 우리 나름대로 좀 그림을 좀 그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포괄적인 합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중요한 건 실무 협상, 또 이어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될 텐데, 자, 어떻습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다는 미국 측의 입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요구했던 북한의 입장, 하노이 회담에서 맞섰습니다. 자,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어떤 내용들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북미가 하노이 이후에 입장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이전으로 돌아갔죠. 왜냐하면 하노이 자체가 일종의 좀 예외 상황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일괄 타결 또 생화학 무기를 다 포함한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지 않았고, 원래 얘기하던 병행적 그리고 동시적 조치를 미국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스탠포드 연설에서 스티브 비건 1월 말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입장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문제는 여전히 북한이 원하고 있는 이른바 단계적 그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계적 조치라는 것이 하노이 때 나온 것인데, 일단 영변 시설 하나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해서 영변을 폐기해서 필요한 상응 조치를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북한이 갖고 있는 다른 핵 능력을 다시 협상을 해서 폐기를 하고 또 상응 조치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단계적 조치인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일종의 로드맵을 만들고 비핵화 정의를 하고 최종 상태를 만들어서 큰 그림 안에서 하나씩 가져가는 게 맞지,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쪼개서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번 실무협상에서 풀어나갈지, 뭐 여전히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하지만 뭐 저는 그 협상할 공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대북 제재 해제 요구, 뭐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5가지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대북 제재 해제 얘기는 하지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도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 보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하노이가 결렬된 것이 결국은 보면 영변 플러스 알파냐 영변이의 문제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재냐 아니냐의 문제였는데요. 사실은 그 앞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번이 사실 영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영변이 단계라고 놓고 보기보다는 포괄이라는 것이 전체적 포괄일 수도 있고요. 단계를 좀 크게 놓고 포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빅딜, 소위 말해서 완전 일괄 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큰 틀에서의 이 것이지, 과거에 북한이 의미하는 아주 잘게 나누는
이 살라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큰 덩어리 2-3개 정도의 포괄적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놓고 본다면 저는 어제 우리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영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변 이야기를 좀 최근에 우리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은 이번에 이 시작점 자체를 영변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를 버리고 영변을 시작점을 두는 대신 또 북한은 이미 또 제재를 그 이제 더 이상 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대신에 다른 싱가포르 정신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보면 이 싱가포르 정신의 첫 번째가 새로운 북미 관계, 그러니까 북미 간의 수교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평화 체제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 수교의 가장 시작점인 어떤 그 뭐랄까요 연락사무소, 무역 대표부 이런 것들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새로운 평화 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평화 협정 이전에 종전선언이나 종전협정 같은 평화 협정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제재와는 별도로 어떤 이 영변 플러스가 아닌 영변과 이 뭐랄까 최초 시작점에 맞춰가고 그 어떤 그 북한의 영변을 지나서 조금 진적된 것이 있으면 제재로 제재 유연화로 이어지는 어떤 이런 구도로 간다고 한다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어떤 동시적 단계적이라는 개념과 그 미국이 이야기하는 일괄 타결 이후에 동시 병행적이라는 것들을 어떤 양쪽이 반발씩 양보하는 중간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번 긴 53분의 대화 속에서 지난 하노이의 어떤 뭐랄까요? 좀 갭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서로의 허심탄회한 대화들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네, 넉 달 동안 멈췄던 비핵화 시계 앞으로 빨리 돌아가겠군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잠시 북한 쪽으로 함께 넘어갔다가 돌아왔죠.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 북한 땅을 밟았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의 집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으로 향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만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북쪽으로 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첫 북녘 땅을 밟은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We went and met at the line, and in meeting at the line, I said, "Would you like me to come across?" He said, "I would be so honored," and that's the way it worked out. 김 위원장과 함께 남쪽으로 넘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We were in Japan for the G20. We came over, and I said, "Hey, I'm over here. I want to call up Chairman Kim." And we got to meet, and stepping across that line was a great honor. 평화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까지 함께하면서 새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회동 자체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보통의 정상회담에서는 볼 수 없던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 응해줘서 고맙다는 마음까지 표했습니다.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So you made us both look good, and I appreciate it. But we've developed a great relationship. JTBC 김태형입니다. 네, 사실상 하루 만에 준비가 돼서 이뤄졌지만 지난 두 번의 만남보다 내실은 더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어제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만남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급박했던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모습들도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측 자유의 집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입니다. 미국 측 경호원과 북한 측 경호원이 의견을 나눕니다. 각자 위치도 정해지지 않은 듯 계속 자리를 이동합니다. 정상회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경호 문제가 만남 직전까지도 조율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첫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나 2월 베트남 하노이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실시간 상황을 전달하는 중계 카메라 영상 역시 심하게 흔들립니다. 포토라인을 정해놓지 못해 사진 기자들의 동선도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이번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 자체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Kim for something else. When I put out the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So you made us both look good, and I appreciate it. 어떤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내가 보면서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난 어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전격적으로 성사된 회담이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준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가파와 나와 사이 존재하는 그런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아마 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미 만남이 트럼프의 과감하고 독창적인 접근 방법으로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앞으로 북미 협상의 북측 대표는 외무성에서 나올 것이라고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말을 하면서 이제 누가 대표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한 사람 가운데 외무성에서는 이용호 외무상, 최선희 제1부상이 나왔었습니다. 어제 북미 두 정상과 함께한 인물들 박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옆에는 이번에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있었습니다. 김 부부장은 최근 위상이 크게 높아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곧 미국 측과 실무 협상에 나서게 될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따라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행사 안내 역할을 맡은 현송월 부부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무 책임자가 총 출동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과 사위인 쿠시너 선임 보좌관 등을 대동했습니다. 이방카는 한미 정상회담과 만찬에도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틀 먼저 서울에 와서 남북 관계자를 접촉하며 이번 회동을 조율한 비건 특별대표도 함께 갔습니다. 북미 정상이 단독 회담을 하는 동안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제1부상은 둘이서 5분 넘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북미 정상의 사상 초유의 판문점 만남에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될 북미 간 실무 협상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 매체에서 관련해서 보도한 내용들 앞서 전해드렸는데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앞으로 생산적인 대화를 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 매체는 역사적이다, 역사적인 상봉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손을 잡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서로 불미스러운 관계를 끝내기 위한 문제들에서 공감을 표시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한 사실도 언급하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브라보강을 건너려다 익사한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부녀의 시신이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부녀의 시신을 실은 영구차가 현지 시간으로 30일 엘살바도르에 도착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장례식은 하루 동안 이어지고요. 부녀의 시신은 현지 공동묘지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또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올스타전에 나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메이저 리그가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류현진은 내셔널리그 투수 중 한 명으로 올스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박찬호, 김병현, 추신수에 이어 네 번째로 한국인 빅리거 올스타로 맥을 잇게 됐습니다. 류현진은 2013년 빅리그 데뷔 이래 7시즌 만에 값진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 지역 해수욕장 7곳이 오늘 모두 개장한다는 소식입니다. 광안리, 다대포, 일광, 임랑 해수욕장이 오늘부터 문을 엽니다. 한 달 전 부분 개장했던 해운대, 송도, 송정 해수욕장은 오늘부터 전 구간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월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충청 이남 비, 오후까지 30mm, 그리고 오전 미세먼지인데요. 오늘 전국의 구름 많은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충청도는 오전까지, 남부와 제주는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최대 30mm가 오겠습니다. 한편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영남 해안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여름이 한창입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내고 계신데요. 나뭇잎 스치는 소리, 벌레 소리 들으며 여름밤을 즐기시는 분도 있고요. 역시 물놀이, 그리고 수박 화채까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말씀 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 유의하시고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맑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국내 주요 기업의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예상대로 자신의 경제 성과를 내세우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걱정했던 중국 화웨이 관련 압박성 발언은 없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전 숙소인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경제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총수들의 적극적인 대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There's never been a better time to invest or do business and create jobs in America. We passed the largest tax cut and reform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eliminated more than 30,000 pages of job-killing regulations. 지난해 새로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 협정도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 무역에서 적자가 줄었고 앞으로도 균형을 계속 맞춰 나가겠다는 겁니다. 다분히 미국 국내 여론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우려했던 중국 화웨이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의 간담회 일정이 잡히자 국내 기업들은 중국 화웨이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앞서 미중 정상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국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화웨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진행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90일 동안 중단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는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휴전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미국의 반화웨이 전선이 미국의 의도대로 이렇게 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균열이 좀 생겼죠. 심지어 그러니까는 영국의 그 시스템 그 반도체 회사인 ARM 같은 경우도 네. 핵심 부품을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 중국과의 교류를 계속하겠다, 거래를 계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응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반화웨이 전선에 좀 이제 균열이 생기다 보니까는 의도대로 좀 이제 그러니까는 좀 이 성과를 못 거뒀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 미국이 얻은 부분도 있지만은 네. 미국이 상당히 그 상처를 입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를 한 10% 정도 축소시켰지만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수출도 그러니까는 한 21%나 감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제조업 경기가 좀 이제 둔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지금 극단적인 충돌로 나가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이제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제 판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반발도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네. 히토류 이제 그러니까 이 수출 이 중단 같은 경우도 지금 시사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 속에서는 그러니까 좀 중국을 지금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러니까 그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좀 더 확보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좀 이제 이 공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과 중국 협상 재개와 중단을 여러 차례 반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휴전은 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그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 3,250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겁니다. 미국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을 좀 이제 그러니까 일단 해소시켰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가 일단 어쨌든 간에 좀 이제 그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90일 동안 지금 이제 휴전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지만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을 만나서 총수들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해줄 것을 미국이 요구하면서 난감한 처지였었는데 일단 화웨이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그 한국으로 오기 전에요. 미국하고 이제 합의된 사항 중에 보게 되면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좀 이제 해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보에 위협되지 않는 부분들
핵심 부품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구매할 수 있게 이제 허용을 이제 하는 것을 중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유럽 국가들의 그러니까 이제 이 반화웨이 전선에서 좀 이탈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기업에 가면 유일하게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기업이 사실 중국하고 거래하는 것 중에서 핵심 부품은 굉장히 소수고요. 네. 대부분은 그러니까 비핵심 부품들입니다. 반도체에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는 별 실효성도 없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요구가 없었던 것은 사실 예견됐던 것입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 상태로 접어들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 가운데는 어떤 부분들이 특히 뭐 반색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아무래도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 이제 수출 그 대표적인 이제 중국에 대해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 같은 경우는 한 4% 이상.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34%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일단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상당히 불확실성이 좀 이제 해소가 된 걸로 이제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그러니까는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여러 이제 관련 제품들의 이제 그러니까 수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LG U+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아무래도 반색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이제 화웨이 이제 통신 장비를 그러니까 이제 도입을 이미 하고 있는 기업 입장 속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그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해소됨으로써 LG U+가 가장 이제 큰 어쨌든 간에 혜택을 입었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를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너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우리가 좀 이제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인데요. 올해부터 많은 이제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지난해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요구해가지고 한미 FTA를 재협상을 했었어요. 네. 그때 그래가지고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을 수용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해부터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얘기했듯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러니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미국이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국의 그러니까 대미 수출액이 한 20% 정도 그러니까 22%나 감소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트럼프는 굉장히 흡족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요구를 상당히 우리가 수용을 해줬거든요. 한미 FTA 재개정 상황 속에서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서 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한미 FTA 정책은 맞지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사실은 이제 소형차 중심으로 미국 시장을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한국 국내에서 생산된 것들은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하고 이렇게 그 위협이 되는 어떤 경쟁 관계가 있는 상품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자동차는 사실 일찍이 지난해부터 사실 그러니까는 그 관세 보복에서 그러니까는 제외가 될 거라는 이런 이제 얘기들은 이제 계속 흘러나왔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 장기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 이후와 지금 이전과 달라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화가 굉장히 지금 이제 유축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도 그러니까 해외 의존도를 굉장히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렛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을 좀 키워야 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시간을 벌었으니까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겠군요.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해 문제가 됐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어제는 아침부터 북미 정상의 만남에 대해 김을 빼는 듯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강 의원은 소식통에게 들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는 못하고 통화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확정되지 않았던 어제 오전 8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을 통해 들은 내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회동은 어렵고 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엔 시기가 매우 촉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즉흥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통화를 하더라도 짧은 안부를 주고받는 작은 이벤트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허위 주장이라는 게 드러나기까지는 불과 몇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한 뒤 북한 땅을 밟았고 판문점 남쪽 자유의 집 앞에선 문재인 대통령까지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강 의원은 회담 1시간 30분쯤 뒤
예측이란 것이 참 어렵다며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회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통화만 가능하다고 말한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해 논란의 중심에 섰고 그의 요구로 통화 내용을 알려준 고교 후배 외교관은 파면됐습니다. 강 의원은 외교부에 의해 형사 고발된 상태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임신부가 흉기 공격을 받아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런던의 한 가정집에 도착했을 때 임신 8개월 차 여성이 수차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여성은 집안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아기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결국 여성은 숨을 거뒀고 아기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이와 관련해 두 남성을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위치한 이르쿠츠크의 모습인데요. 지난달 25일부터 시베리아 남부를 강타한 폭풍의 영향으로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 겁니다.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에 푸틴 대통령이 급히 이 지역을 방문했고 구조대가 1000여 명의 주민들을 구조하는 등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꽂힌 듯 시커먼 토네이도가 위협적인 모습으로 뱅뱅 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앨런 지역에서 거대한 토네이도가 포착됐는데요. 6km 밖에서도 그 모습이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였다고 합니다. 당국이 경보를 내리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마을에 사는 개구리가 더운 날씨에 촉촉하게 머리를 식힐 최적의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에어컨 칠해기에서 새는 물방울이 배관 구멍에 자리 잡고 앉은 개구리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턱을 받치고 느긋하게 앉아있는 이 개구리, 표정만은 계곡의 폭포수가 부럽지 않다는 듯 만족스러워 보이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개구리의 모습이 마치 상석을 차지하고 앉은 사장님 같다며 재미있다는 반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부터 어제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까지 광폭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 재선을 앞둔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말로 역사적인 하루였는데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도 미국 내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고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플로리다주에서 올랜도라는 도시에서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80분간에 걸쳐서 엄청난 연설을 이제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민주당에 대한 비난, 본인의 성과, 업적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치고받는 난투극 스타일의 대선전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첫 해외 행사로 G20에 왔고 그리고 이어서 한국에 왔고 판문점에 갔습니다. 네. 트럼프로서는 이를 최대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렇게 만나자고 트위터로 제안을 했잖아요. 그 글을 올린 그 시간대도 좀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일단 G20으로 떠나왔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민주당 그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6, 27일 걸쳐서 계속 이제 1차, 2차로 열리고 있었는데 트럼프로서는 본인이 이제 그걸 두고 외국에 있는 게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그런데 일본에 있는 동안에 그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트윗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하필 미국에서 프라임 타임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50분쯤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누가 봐도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리고 뭐 어제 토론이 어땠다, 뭐 오늘 토론이 어떨 것이다, 내일은 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 그 시간에 하는 바람에 트럼프에게 모든 게 집중된 거죠. 스타는 그리고 이제 최고의 사람은 나다. 바로 이제 나에게 집중하라. 그 신호를 보냈고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주인공이 된 거죠. 미국 대선 토론은 지금 뭐 약간 묻힌 듯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못한 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뭐 경제 성과라든지 증시까지 언급을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이죠. 이것도 뭐 역시 미국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우리 그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얘기이긴 합니다. 오바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됐다면은 지금 한반도 뭐 전 세계에서는 이제 전쟁이나 분쟁이 났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들어서 해냈다. 요까지는 이제 어떤 뭐 한국 방문에 저만 얘기로 서로 이제 정책의 다름을 얘기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 거기다 맞춰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정시가 화랑이 되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업적을 얘기한 것 자체는 분명히 미국 유권자를 겨냥해서 얘기한 어떤 뭐 선거 리얼리티 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만남의 배경에 이제 미국의 국내 정치적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부분들을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객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니까요. 어제 오산 공군기지에서 연설도 좀 선거운동 같았어요. 선거운동을 넘어서 하나의 트럼프 극장, 그리고 이제 거대한 뭐 정치적인 행사라는 느낌이 드는 게요. 헬기가 딱 내려서 거기서 바로 걸어서 연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음악은 아이언맨, 미국의 이제 어떤 영화나 만화의 영웅이죠. 아이언맨2의 주제곡이 나왔고, 그리고 그 트럼프가 연설하는 뒤로는 그 아주 보기에 괜찮은 비행기가 있는데요. A-10 썬더볼트라는 이름의 지상 공격기입니다. 굉장히 막강한 화력을 가진 비행기고 보기도 이제 무시무시하게 보이는데 바로 그 비행기를 뒤에 세워두고 연설했습니다. 이거 자체는 트럼프가 지금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여기서 미국 최고 사령관이고 평화를 이끌고 있고 여러분들을 지휘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연출된 아주 세련된 트럼프 극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와 같은 전략이 홍보 전략들이 말이죠. 미국 유권자들에게 먹힐까요? 당연히 먹히죠.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지금까지 이제 그 미국 주류 언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야당 정치인의 그 비난의 대상입니다. 비난에다가 심지어 조롱까지 당하고 있는데 나는 할 일을 하고 내 할 일을 해냈다. 업적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미국의 자산을 내가 쓰고 있고 나를 지지하는 미국 유권자들이 가자는 대로 미국을 계속 조정하고 있다.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지금 같은 모습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재선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쭉 봤습니다. 지난번에 하노이 결렬 때도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었잖아요. 이번에 이런 역사적인 장면이 나왔고 다시 되풀이는 되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로서는. 우리로서는 지금 그 트럼프라는 이제 정치인이 재선이라든지 미국 내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미국은 이제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뽑는 국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행동을 하는 거기에 우리가 줄 거는 주고 필요한 거는 이제 서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로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얻어내는 그런 이제 고도의 전략적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행동을 그냥 뭐 정치적 행동이라고 치부해서도 안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보조와 박자를 맞추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방문에 딸 이방카 보좌관을 대동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이미지를 이제 높여주는 그런 것이고요.
그 옆에서 이방카와 사이 쿠셔너를 같이 왔는데요. 이방카는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보좌관 직위를 가지고 있고 사이 쿠셔너도 선임 보좌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친인척 등용법 때문에 친인척을 연방정부에는 등용 못하는데 백악관은 연방정부가 아니라는 이름으로 등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굉장한 이제 심리적인 위안과 만족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을 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997년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지 2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권 반환 기념 행사를 이틀 앞두고 한 여대생이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한 번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틀 전 홍콩에선 한 여대생이 범죄인 인도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는 유서를 남긴 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이 투신 현장을 찾았고 꽃과 추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온라인에선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퍼나르며 송환법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송환법 반대 문제로 다시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늘 주권 반환 기념일을 맞은 홍콩에선 대규모 시위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권 반환 기념 행사에는 지난달 18일 사과 기자회견 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홍콩 행정수반 캐리람 행정장관도 참석합니다. 홍콩 경찰 고위 인사는 누군가 국기 개항식을 방해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위험 평가 후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권 반환 기념일은 1997년 7월 1일 영국에서 중국으로의 주권 반환을 기념하는 날로 이때에 맞춰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해마다 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가 홍콩 반환 당시의 조건들을 중국이 준수하도록 계속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제러미 헌트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홍콩의 사태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트 장관은 최근 홍콩의 시위들은 우리의 홍콩 반환 협정에 대한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프로축구 울산이 서울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울산은 K리그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먼저 첫 골을 넣었지만 이후에 연달아 2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후반 추가 시간 김보경이 극적인 동점 헤딩골을 넣으며 2대2로 비겼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최혜진이 시즌 4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최혜진은 어제 맥콜 용평 리조트 오픈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어 3타를 줄였습니다. 2라운드까지 공동 2위였던 최혜진은 최종 합계 10언더파 206타를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다승과 상금, 평균 타수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충청도는 오전까지 5mm 안팎으로 적은 양이 예상되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최대 30mm가 오겠습니다.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점차 들어오는 중입니다. 일부 충남과 호남 지방에 비가 시작이 됐고요. 그 밖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일부 영남 해안에서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후부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9도, 광주가 2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북한도 평양과 개성 28도, 해주가 29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더위도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을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했으며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월 중순쯤 북미 실무 협상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실무 협상을 이끌고 북한 외무성을 상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앞으로 진행될 북미 실무 협상에 주목하는 한편 비핵화 관련 진전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매체들은 이번 북미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되길 바란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2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앞서 홍콩의 한 여대생이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중국이 홍콩 반환 당시의 조건들을 준수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유일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재지정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지난 2014년 평가 때 높은 점수를 받아 재지정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기준 점수가 10점 높아져서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